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광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광수님은 굉장히 빛 속에서 열심히 달렸지만 이제 데이트권을 얻지 못해서 이제 혼자 남아서 카레를 먹었습니다. 카레를 먹고 상철 씨가 돌아오니까 이제 상철 씨가 간단하게 뭐 짐을 정리하면서 밥은 어떻게 먹었냐? 원래 광수 씨라면 뭐 카레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카레. 딱 두 글자로 카레. 딱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눈물을 참는 이렇게 입술 모양을 보이면서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 잘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공돌이 상철 씨는 나도 공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하 아닙니다. 공대 남자 상철 씨는 잠옷이 없어요? 라고 디지털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너무 긴장하고 3박 4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의 말이 저도 이제 뭐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 때 편안한 잠옷은 그런 안정감, 휴식, 어떤 익숙한 편안함,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다른 의미를 읽으신 분은 혹시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 씨가 약간 눈치 없게 왜 안에서만 얘기해요? 밖에서도 얘기해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려고 이제 오는데, 광수 씨는 산통 깨네 아주 이러면서. 실은 저 산통 깨네는 이 대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나와 옥순 씨 사이에 산통을 깬 사람. 뭔가 이기적으로 굴어라고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타적일 거라고 예상했던 영수 씨. 옥순 씨와 내 사이를 끼어든 것을 멈추지 않는 실망스러운 영수 씨잖아요. 이제 산통 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철 씨는 이제 이런 광수 씨의 태도에 좀 뭐라고 반응은 안 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나 이거 상철 씨한테만 얘기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영수 씨가 자리를 피해주죠.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상철 씨한테 한탄을 하죠. 너무 나는 다른 기수에서 왜 우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상철 씨는 굉장히 성의껏 그 말에 위로를 합니다. 워낙 우리가 밀도 있게 했고 감정 소모가 많았다. 근데 상철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남자 출연자들은 광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안쓰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고통을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 마지막 회차에서의 분들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다들 몇 년씩 늙었어. 이 며칠 사이에 진짜 뭐 솔로 나라의 시간은 좀 다르게 흐르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늙어도 되는 거야? 다들 이렇게 볼살이 쏙 들어가시고 막 그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육체적으로 힘들면 감정 소모가 더 배가 되죠.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있어 버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격한 감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광수 씨가 이제 너무 빨리 감정이 불타올랐는데 옥수님을 너무 빨리 불태워버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옥수님도 여기서 이러고 가고 싶진 않을 텐데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장면을 보다가 이건 뒤에서 영철 씨가 충분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광수 씨한테 잘못된 그런 생각의 방향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뭐 물론 표현은 저와 굉장히 다른 표현을 쓰시는 분이지만 근데 이제 광수 씨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뭐 불태워버렸다, 난도질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세잖아요. 그런데 광수 씨는 예를 들어서 그 뮤지컬 하시는 현숙 씨와도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과장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세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고 현실적이고 별 특별한 게 없는 세계인데 자신은 이 안에서 굉장히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뭐 이렇게 완전 뭐 미성숙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하는 그런 면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이 전에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미안해라는 말을 해도 그것조차 협박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광수 씨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여기 몰입돼 있고 여기서도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선의에서부터 시작해버리거든. 이게 선의에서 시작하면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도 영철 씨가 잘 잡아줬죠. 근데 그리고 또 여기서 옥수님이 이미 두 번째로 나에게 거절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건 광수 씨의 카운트가 이게 지금 1.5에서 2 사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옥순 씨 입장에서 카운트를 해보면 5, 6번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벌써 카운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은 광수 씨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채널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옥순 씨에 몰입된 분들 그리고 광수 씨에 몰입된 분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저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제 해석을 조금 더 입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광수 씨는 상철 씨에게 계속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되고 안 되고가 이제 반반인데 여기는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로또를 사면 사람들은 이제 당첨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죠. 옵션이 두 개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옵션이 두 개라고 해도 확률이 반반은 아닌 거죠. 물론 이 솔로나라가 소개팅이나 그런 것보다 뭐 확률이 더 높은 곳일 수는 있겠죠. 다들 절실한 상태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9기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매 기수마다 이렇게 커플로 되는 분들이 보통 두 커플이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두 커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 확률적으로. 그러면 반반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상철 씨가 이제 뭔가 실수한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말에도 광수는 이제 실수한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광수님이 옥수님이 행복하면 잘 살면 돼. 난 그거면 좋게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이 광수 씨의 심리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돼? 그러려면 나의 사과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풀어나가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선의에서부터 출발하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광수 씨를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나 지금 불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과를 더 해야겠네. 그래요? 뭐 내가 더 노력해서 바꿔야겠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거절한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5번이나 거절했는데 또 도드레패가 돼서 이 사람이 또 오네? 와, 너무 무섭다. 이거 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광수 씨는 나 스토커 아니에요. 또 그걸 또 해명하기 위해서 물론 광수 씨가 스토커라는 게 아니라 이제 20대에 많이 저지르는 실수고 가끔 진짜 그런 질이 안 좋은 애들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스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어 갖고 자꾸 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고 폭발하고 강압적인 태도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렇다고 그게 잘했냐? 그 잘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해하자고 합니까? 그러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거랑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이 이해랑 같아?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읽어야 자꾸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그 이해랑 이 이해랑 다른 이해인데 그거를 같은 이해인 줄 알고 하는 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차단해버리려고. 어쨌건 지금 영수 씨가 여기서 옥순 씨의 행복이 목표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단 말이야. 물론 그 마음이 없진 않을 거야.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서가면, 내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다면 옥순 씨는 지금은 행복해질 거고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 사람과의 끈을 이어가려는 그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 본인도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선의로 스스로가 믿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행동을 이 선의에서부터 출발한 이 사람에게 사과해야 돼? 이 사람을 그냥 만나보고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선의로 의한 목적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완전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내가 실수였고 옥수님이 내가 다감 협박하는 거 그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실은 이성적인 생각인데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다 엎어버려. 선의로 출발한 어떤 행동의 목적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선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는 항상 경계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화제가 결국 이게 산불이 됐다라고 하면서 상철 씨에게 이게 한탄을 하는데 이 산불이 돼서 싹 태웠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화재를 꺼야 되잖아요. 그 화재를 끄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광수 씨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마치 불나서 다 재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광수 씨의 마음은 불나서 재가 된 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의에서 재가 된 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너무 과한 자신감이기도 해. 실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상대에게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뒤에 영철 씨가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게 근데 또 쉽지 않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 않았고 굉장히 또 짧은 시간이고 막 조급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곧 최종 선택이 있고 이러니까 이 안에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게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서 생각을 못 하는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광수 씨는 계속해서 옥순 씨를 찾아갑니다. 4번을 시도해요. 화면에 나온 것만 4번이야. 밤에는 이제 현숙 씨가 거절을 했죠. 이제 잔다고 하고 실제로 잤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진짜 모두 자가지고 아무도 배를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3번째는 옥순 씨가 그냥 안 나갈 거야라고 말을 해서 현숙 씨가 거절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전달하고 4번째 시도에서는 옥순 씨가 답을 하지만
지금 준비 중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광수 씨가 다들 바쁘구나 이러면서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 다들 바쁘구나는 이게 이성한테 좀 조급하고 답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마음이죠. 다들 바로 답을 안 해주는 줄을 알잖아요. 실제로 답을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밥 먹었어라고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상대가 일이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 바쁘네. 얘는 항상 바쁘구나. 참 열심히 사는구나. 오늘도 도서관에서 핸드폰 끄고 있나 보네. 아니에요. 보고 엎어놓은 거야. 보통 이제 늦게라도 보잖아요. 미안해요. 늦게 봤어요. 아까 혹시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보다 훨씬 더 긴 답이 오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아니야 괜찮아 그냥 뭐 안부 인사했어. 그러면 또 미안해 또 이렇게 사과하는데 하면서 밥은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뭔가 말을 이어가려고 해. 보통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그냥 이성으로서 발전 가능성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남녀 간의 대화지. 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대답을 끝내. 뭐 말이 자꾸 끊어져. 그러면 이제 이게 다들 바쁜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필드에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모든 일에 애쓰는 건 좋은 일이죠. 내가 호랑이면 정글로 가야지. 내가 독수리면 하늘로 가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가치를 굳이 모르는데 뭐 내가 거기서 상대한테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시간 낭비지. 또 없어 보이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한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남자든 여자든 이게 이성한테 목맬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자신의 가치만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수 씨와 옥순 씨의 얘랑은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상대한테 막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대한테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상대가 또 나한테 그냥 좀 천천히 상대의 마음이 변해가는 게 또 야속해. 그러면 또 상대한테 자꾸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아니면 수동 공격을 한 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을 지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이제 종을 치러 가죠. 이거는 저 종을 쳐서 들으라는 종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 종이 에밀레 종도 아니고, 그게 그 공간에 그렇게 크게 울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들리는 종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고, 오히려 그렇게 5번 치는 건, 그 종을 5번 칠 때 광수 씨가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했던 순간을 되돌리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5번을 다시 치는, 신중하게, 그때부터 내가 만약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상황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의 행동이었죠.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은 여자 출연자는 없는 거죠. 그 공간까지는 안 들렸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한테 혼나서 또 수긍을 하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광수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그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기로 한다고 했고, 그럼 오늘은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 내가 광수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광수를 대할 것인가예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광수의 배우자가 될 마음이 없고 광수는 배우자가 있어서도 안 돼.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만 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이 이제 광수 씨가 배우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거에 저는 광수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법을 알면 대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는 걸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광수 씨 같은 성향의 배우자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봅시다. 일단 옥순 씨는 이제 물러나시고, 자, 새로운 누군가가 광수를 만났을 때, 자, 광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럼 일단 3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광수 씨의 마음 상태를 이해해야겠죠.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을 그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가지로 이어지는 건데, 자, 첫 번째, 광수 씨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자신이, 물론 그렇지. 근데 이런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 인정 욕구는 광수 씨에게 굉장히 원동력이 돼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고, 그래서 무언가 남들이 날 알아줄 수 있게 나의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똑똑한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결과, 변리사라던가 이런 직장인 것도 그렇고 성실한 그런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요. 근데 반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긴 하죠. 그런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도 광수 씨가 그거에 대해서 막 상대를 막 그 자리에서 막 싸우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때 그거 말이 하면서 다시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면 그걸 계속 곱씹을 테니까 혼자. 그리고 어쨌든 이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다 이것과도 좀 통하는 말인데 나의 세계를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반반이다? 아니면 뭐 뮤지컬은 스캔들이다? 아니면 뭐 마음이 난도질 당했다거나 이제 그런 센 표현들. 이게 실은 뭐 별일 아닌 거에도 내가 관여돼 있으면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연애의 모습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멋진 모습 상대가 보는 나의 어떠한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상우인데 좀 일이 좀 덜 돼도 좀 인간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게 이제 디스크 모형에서 그 인간 중심 쪽 라인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일 때는 일보다는 인간이 중심이다 보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일 때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깽판을 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물론 깽판까지는 안 놓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목적에 있어서 일을 잘 이루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동맹을 제안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고 막 상대한테 동맹 맺읍시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한 번 불러서요.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광수님 같은 스타일은 압박이 잘 먹히는 스타일이지. 그러면 이런 광수님의 마음 상태를 알고 광수님을 대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광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 두려운 대상으로 봐버리면 광수님은 그거를 뭔가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강화될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인정 욕구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적 스트로크, 이런 어떤 일종의 뭐 리액션, 그런 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 보상을 바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행동은 예를 들어서 옥순 씨한테 그렇게 했던 건 물론 이건 배우자와는 또 다른 얘기지만 아까 옥순 씨한테 행동했던 것도 옥순 씨가 그래요. 나 마음이 좀 풀렸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게 나에게 시간을 줘요. 그 정도로 나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그만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광수 씨는 더 이상 명분을 잃어요. 그쵸? 그리고 광수 씨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인정 욕구가 한편으로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상대의 행복을 줬다는 명분이 채워져 버렸어. 그럼 광수 씨 마음 무의식 속에 얼굴을 마주보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는 이제 갈 곳을 잃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광수 씨에게 했다면 좀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어쨌건 배우자로서는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광수 씨가 좀 감정 기복이 있거든요.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면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하면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공격했으면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광수 씨가 막 상대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광수 씨가 지금 뭔가 이런 스트로크가 부족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광수 씨의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미안해해서는 안 돼. 광수 씨를 이렇게 대할 때 광수한테 어떤 요구도 하고 어떤 부탁도 하고 뭔가 시킬 거 시키고 또 한편으로 또 혼낼 것도 혼내고 그래야 이제 광수 씨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광수 씨한테 이렇게 막 시키고 이런 거를 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광수 씨는 남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근데 내가 상대한테 받는 거를 뭐 좋아하고 상대가 그 어떤 주는 걸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근데 나는 이런 정서적인 인정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뭐 이 사람한테 내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도 광수 씨는 흔쾌히 하죠. 왜냐면 그런 압박 자체는 약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이 상대의 감정 변화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정을 해준다고 해줘도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인정해줘 하면서 쭉 내려갔다가 인정해주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영철씨 광수 씨를 혼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또 침울해지잖아요. 그랬다가 또 뭐 앞에서 보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업돼 있고 업돼인 상태에서는 뭐 주변의 말 잘 못 듣잖아요. 옥순 씨가 거절을 해도 그걸 느낌표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복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내가 이 감정의 동요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주도권을 잃어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광수 씨 같은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 그게 상대한테도 좋아. 왜냐면 상대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이 관계에서 뭔가를 주도하고 내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고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당근과 채찍. 이거는 솔직히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거지만 광수씨에게는 특히 잘 통해. 왜냐면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근이 잘 먹혀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업대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약간 굉장히 업되는 그게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기 싫을 수가 있어. 그래도 해줘요. 왜냐면 그건 어쨌건 내가 당근을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떤 칭찬해줘도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지만, 거기서, 그거 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막 잘난 얘기를 더 해.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하면서 막 자꾸 유세를 해. 그러면 솔직히 좀 짜증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짜증내서는 안 돼. 그렇지. 힘들었겠네. 계속 이제 이 사람의 노력을 이렇게 치하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채찍이 필요해요. 무슨 채찍? 요구할 걸 해. 시킬 걸 시켜야 돼. 그리고 압박도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 가장 잘 먹히냐면 대화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네가 이걸 하면 다시 우리는 좋은 시간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식의 압박.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회사에서도 연봉 협상 같은 걸 제가 광수랑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너랑 연봉 협상이 안 돼서 다른 애들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걸 빨리 끝내야 우리가 지금 다른 애들 빨리 연봉 협상 다 추가로 진행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까지 편해진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광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광수가 여기 출연한 걸로 다른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 출연하는 모습만 봤을 때. 그래서 실은 이런 방법을 알면 이 당근과 채찍이 다 굉장히 잘 먹히는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럼 저게 잘 먹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선호하는 면이 있어요. 뭐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알면 이제 광수씨 캐릭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롤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광수씨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대하기가 좀 뭐 어떤 사람은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일 자체로 봤을 때는 일 시키기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걸 알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씨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광수씨가 꿈꾸는 이상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씨 같은 그런 유형의 배우자라면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뭐 예로 피크닉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로망이 뭐 포카리스웨트 같은 옷을 입은 그런 배우자와 이렇게 뭐 무슨 바구니를 가지고 피크닉 가가지고 샤랄라한 그런 순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로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뭐 도시락까지 다 안 싸도 되지 뭐 사도 되잖아. 그냥 뭐 차 뒤에 실어놔도 되잖아. 어디 빵집에서 사가지고 좀 분위기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을 그런 이상적인 것, 로망을 조금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나한테 정말 복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할 거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로망을 채워주는 것.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어떤 거를 요구를 해도 웬만한 배우자라면 거절할 것도 이 사람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돼 있잖아요. 가끔 좀 현실적이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소개팅의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냥 인정을 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말이 돼? 수학까지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영철 씨처럼 혼내듯이 아니면 그치 반반이지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내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더 경직 상태로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떤 암시를 하거나 조종하기가 쉬운 상태로 가려면 그런 혼내기 방식을 조금 더 배치를 해야 되고 좀 친근하고 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면 인정하는 위주로 가야 되죠. 중요한 건 어쨌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상대한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지금 혼내기랑 인정을 섞었을 거면 저게 랜덤하게 나오면 상대를 더 경직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넘어간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광수 씨가 잘못된 사람이다 아니면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건 저런 인정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솔로 나라를 통해서 저런 게 좀 강하게 드러났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경험하겠어. 그래서 경험 부족이나 아니면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반의 절반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고 실은 저런 것들이 조합된 사람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운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광수 씨와 잘 지내려면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건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다는 거는 어쨌건 헌신이고,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 헌신하는 거고, 서로가. 근데 남녀관계에서 뭐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렇게 제가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선택으로 광수 씨의 행동을, 상대의 행동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걱정된다, 벌써. 걱정되네요. 뭐 광수 씨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내 주변에 이런 행동 방식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